6월 20일 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8% 하락한 2604.9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5% 하락한 886.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6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흥하해온, TS트릴리온, TFE, DTNC, 루닛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엑서지21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의료 AI 섹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에 루닛이 전격 참여한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해당 소식에 대해 이번 기회는 루닛이 AI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의료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입으면서 관련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해운 섹터입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꼭 친환경 선박이 아니더라도 노후된 선박을 교체하는 주기가 30년인 만큼 조선 업계에 호황이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조선 기업 중에서는 LNG선의 수주를 거의 독점으로 따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운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3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와 관련하여 큰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한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사이클의 업황 및 주가 변곡점이 기존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한편 SK가 글로벌 실리콘 러버 소켓 1위 업체인 ISC의 인수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ISC를 대체할 새로운 러버 소켓 메인 공급사를 선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ISC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러버 소켓 메인 공급사로 SK하이닉스가 인수를 통해 해당 물량을 모두 가져간다면 삼성은 이를 대체할 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러버 소켓이란 반도체 제품의 단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주목도가 높은 부품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TFE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러버 소켓 메인 공급사 유력 후보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4번 원자력 발전 섹터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이 동유럽권 국가인 루마니아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 건설 사업을 따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루마니아는 향후 2기의 추가 원전 건설과 기존 2기의 원전 설비 개선 사업도 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현지에서 진행될 입찰에서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원전 테마가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신설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드론 섹터에도 묶이고 원전 섹터에도 묶이는 DTNC가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다음은 5번 중국 소비 섹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 중국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니 블링컨은 미국 외교수장으로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것인 만큼 이번 방중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6번 재건 섹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천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재건은행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의 구조는 블랙록과 JP모건이 짜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5천여 개의 재건 사업 프로젝트 정보를 담은 DB를 재건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재건 테마가 이번 주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TS트릴리온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는 메인 제품인 민트리프트를 활용한 실리프팅 라이브 아카데미를 진행한다는 소식 속 해외 시장 진출 기대감이 지속되며 강세였습니다. 한편 NSN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자전거 판매 실적 기대감에 강세였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RBW는 1대2 무상증자 소식에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큐브엔터는 키움증권의 2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쇼박스는 범죄도시3가 개봉 21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늦어도 7월 초에는 1000만 관객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는 전망 속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동국홀딩스는 인적 분할 후 변경상장 4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금호HT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엑서지21의 오늘 하한가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의 급락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카더라 소문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